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이 되는 쌀, 이게 이제 백미입니다. 백미, 이게 백미. 그리고 이 옆에는 현미쌀입니다. 현미쌀. 그리고 여기에는 밥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찹쌀. 우리가 이제 1년 4번 명절 때마다 주로 챙겨 먹게 되는 찹쌀이 있습니다. 밥이 왔으니 이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밥을 먼저 쌀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밥이 보약입니다.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미밥. 보기에는 약간 누렇고 까칠해 보여도 이게 진짜 밥이죠. 구수합니다. 맛있습니다. 이 맛있는 백미, 이 맛있는 현미, 이 맛있는 찹쌀이 우리 몸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제가 연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그동안 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넘버 1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현미입니다. 현미. 쌀에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죠. 원래 그 왕겨, 벼농사를 짓게 되면 왕겨가 있으면 이제 겨를 가볍게 겉겨를 벗겨나게 되면 바로 딱 나오는 게 현미죠. 현미 또는 이제 현미쌀 그러는 거죠. 이 현미쌀의 껍질 부분을 이제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이제 백미로 가는 거죠. 이 현미쌀에서 백미쌀로 가는 거죠. 그걸 이제 벗겨내는 것을 분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도정할 때. 그래서 현미는 0분도 또는 1분도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백미는 껍질을 9번 벗겨냈다 이런 의미에서 보통 이제 9분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쌀이 있으면 껍질을 벗겨내지 않은 것을 현미, 껍질을 최대한 벗겨낸 걸 백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 한국에서 현미쌀 그러면 이제 1분도 현미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서는 이 현미, 1분도 현미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미 그러면 현미에 따라붙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현미 플러스 채식입니다. 채식. 사실 우리가 이제 현미라 그러면 현미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미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일정하게 많이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현미 채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미 채식이 한국에서는 약간 고유 명사처럼 10여 년 전부터 이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해외에서는 채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미 채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할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이기 때문에 쌀 농사가 주력으로 1만 년 동안 이루어져 왔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채식 바람이 10년에서 15년 정도 한 2010년도부터 채식 바람이 되게 강하게 지금까지 이제 불고 있는데요. 서양의 채식과 이 한국의 채식이 다를 수밖에 없고 한국의 채식의 특징을 특별하게 덧붙여서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현미 채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중해 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유명한데요. 지중해 식에서 보통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중해식을 또 채식이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그 핵심이 올리브라든지 샐러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왜냐? 그게 그 지역에서 나는 가장 건강한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채식 바람이 불게 되면서 채식이라고 지칭하게 되니까 외부에서 쓰던 말을 차용해서 쓰다 보니까 왠지 지중해에서 먹어야 되는 올리브를 먹어야 될 것 같고 한국에 없는 샐러드를 먹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과는 조금 별도로
한국에는 한국에 맞는 식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는 채식 식물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현미이기 때문에 현미를 중심으로 한 채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현미 채식이라고 주로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현미밥을 먹어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백미를 먹게 된 거냐? 그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을 해보면 일제시대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분들에 비해서 턱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현미를 먹을 수가 없고 백미 위주의 식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제가 들어와서 벼농사를 더 장려하고 그 생산량을 늘리면서 그 현미밥보다는 일본 분들이 드시기 편한 형태의 백미를 유통시키고 우리가 그래서 그 뒤로부터 백미를 먹어왔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강해지려면 원래 일제시대 이전에 원래 우리가 먹어왔던 대로 현미밥 위주로 드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 현미밥에 대한 얘기는 비단 또는 이 채식에 대한 얘기는 비단 이 한국에만 이 동양에만 국한되지가 않고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좋은 곡류랑 그 지역에 맞는 좋은 곡류. 우리는 쌀 문화니까 우리나라는 쌀일 거고 서양은 이제 밀 또는 이제 귀리의 어떤 문화이기 때문에 귀리가 보리거든요. 그래서 보리, 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공자는 2000년 전부터 그 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늘 말씀하신 게 공자, 우리 동양학에서는 이제 유교 관점에서의 식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배부르게 먹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배부르게 먹지 말고 활동을 하라. 이렇게 해서 식이요법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이제 공자께서 제시를 해주신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미를 중심으로 해서 현미 채식. 그래서 채식을 한다고 너무 채식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현미밥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현미 채식을 했을 때 인간에게 유용한 5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우리가 심혈관, 뇌혈관으로 인한 사망률이 1위, 그리고 각종 암이 2위인데 이 2가지를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작용의 이름이 뭐냐? 항산화입니다. 항산화. 일종의 쉽게 얘기해서 녹슬지 않는 거죠. 인간이 녹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육류 섭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로 채식 위주로 섭취했을 때가 조금 더 유리합니다. 육류에 비해서는 좀 덜 행복할 수도 있고 만족감이 덜 할 수 있는데 항산화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채식을 통해서 현미밥을 통해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양한 각종 암과 암세포의 어떤 발달을 저해하고 활성산소를 낮추고 어떤 식이섬유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이제 도모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곡류 현미가 중요한 이유이 또 두 번째는 적절한 단백질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 그러면 자꾸 이제 우유 그리고 이제 계란, 육류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백미에는 도정을 해서 단백질이 거의 없지만 현미에는 단백질이 8%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인간한테 필요한 단백질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단백질을 과잉하게 되면 연세가 드실수록 콩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젊은 20, 30대에는 단백질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근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서서히 본인에 맞도록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요. 필요 이상 먹게 되면 배설에 내느라고 콩팥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백질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미쌀에는 8%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현미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암과 필요 없는 지방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양질의 이제 식이섬유가 필요하고 또 이 대장암의 가장 강력한 원인은 식이섬유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슘을 많이 먹어라, 뭐 구리, 뭐 여러 가지 미네랄 성분들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약 형태로 미네랄 먹는 것들이 사실 우리 인체에 쉽게 소화가 잘 안 되고 그게 과연 우리가 자연적으로 먹는 거에 비해서 농도는 높지만 제대로 흡수가 될 수 있을지가 계속 궁금하죠.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렇게 드셔야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내가 미네랄을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식은 또 이렇게 현미 같은 곡류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미네랄. 이 쌀을, 이 현미에는 현미의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미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정을 해서 없애는 게 미강입니다. 이 쌀이 있으면 이 쌀에서 미강을 제외하고 나면 백미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백미에다가 미강을 붙이게 되면 현미가 되는 건데, 이 미강에 다양한 양질의 미네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미네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인병의 어떤 원인 중에 하나가 포화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고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적절하게 즐기고 또 재밌고 또 포만감을 주고 운동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고기에 붙어 있는 포화지방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 포화지방도 혈관벽을 또 튼튼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하긴 한데, 이게 또 반대적인 어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육류 과잉 시대에 또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 이제 포화지방이라든지 또 육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콜레스테롤의 어떤 적정 섭취가 필요한데, 이런 현미 또는 이제 현미 채식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육류를 즐기면서 동시에 흰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을 드시게 되면 육류로 인한 이런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총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현미에 그런데 딱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드시라 그러면 다 좋은데, 이제 40대, 50대 이제 중년의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년의 암이라든지 뇌경색 뇌출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미 채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본인이 그렇게 드시니까 이제 자라나는 6살, 8살, 10살, 10대 아이들에게도 현미 채식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애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왜 방해하느냐? 현미라든지 이렇게 섬유질에 피트산이 들어있는데, 이 피트산은 미네랄의 흡수를 한편으로는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 현미 바깥쪽 미강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현미 미강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미네랄의 흡수를 또 방해하기도 하는 거죠. 공급도 하고 방해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도록 이제 용이하게 하는 건데, 이 어린아이들은 20살 때까지 본인 키 몸무게가 2배, 3배씩 막 커집니다. 이럴 때는 영양이 다양하게 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현미밥을 먹게 하면, 현미밥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현미밥을 먹게 하면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많이 씹도록 해야 됩니다. 많이 씹고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어른들은 시간을 가지고 많이 씹고 천천히 먹어서 이 현미에 있는 피트산이나 섬유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작동하도록 현미를 최대한 입안에서 20번, 30번, 100번 씹어서 삼키게 되면 현미의 어떤 장점은 없고 단점은 줄일 수가 있는데, 애들을 현미밥 먹게 하면 애들은 백미밥 먹듯이 후다다다닥 먹습니다. 현미밥을 먹어서 우리가 유용하게 현미밥의 장점을 취하려면 식사 시간 자체가 하루에 20분 이상 되어야 됩니다. 20분, 25분 정도 식사를 천천히 하셔야 되는데, 애들은 어차피 식사를 5분밖에 안 먹습니다. 그 5분밖에 안 먹는 애들한테 현미밥을 먹게 하면 제대로 안 씻고 먹게 되니까 현미 바깥쪽에 있는 피트산이 붕괴가 안 된 채로 몸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미네랄이 흡수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미네랄을 끌고 가는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현미 채식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느냐? 미네랄이 부족해지고 단백질 흡수가 방해를 받게 되니까 애들이 손톱이 깨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현미 채식의 장점이 많으나 오래 씹고 천천히 먹지 않으면 오히려 인체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시게 되고, 그래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되고, 애들이 그 식사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짧게 먹을 때는 어른들을 먹는다고 해서 억지로 현미밥을 먹이지 마시고 애들은 그냥 백미를 먹이셔도 된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현미 그리고 이제 백미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 사실 둘 다 장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장점이 있고 둘 다 이제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백미의 장점은 뭐냐면 이제 소화가 용이하고 흡수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번 적어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백미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거의 98%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쌀밥 형태로 먹게 되면 먹는 거 그대로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라든지 수술한 환자분들이라든지 또는 빨리 자라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잘 먹고 많이 먹고 빨리빨리 체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화 흡수력이 좋은 백미로 드셔야 되는 겁니다. 백미로. 근데 단점은 이미 다 자란 성인 20대 또는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40대 50대 중년, 이럴 때는 운동량과 활동량이 똑같으면 백미로 드셔도 되겠지만 이럴 때는 먹는 거 대비해서 살이 잘 찌기 쉽거든요. 특히 40대부터 60대까지 20, 30년. 이럴 때는 백미는 그대로 먹게 되면 오히려 이제 중년에 비만을 또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현미가 더 효과적이겠죠. 왜냐? 현미의 흡수율은 88% 정도가 됩니다. 대략.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대략. 왜냐? 현미는 바깥쪽에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이 탄수화물이 그대로 흡수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현미의 단점은 뭐냐면 한 살이 지나서 이제 이유식을 시작을 합니다. 한 살이 지나서 이유식이 시작해서 치아 상태도 발달되어 있지 않고 위장관 상태도 약하고 이제 막 자라야 되는 애들한테 현미를 먹게 되면 이게 100% 흡수가 안 되고 88%, 10% 정도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똑같이 먹어도 배는 부른데 애들이 덜 자랄 수 있겠죠. 그죠?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백미를 먹는 게 유리하겠죠. 밥이 보약입니다. 한약도 보약입니다. 밥도 보약이고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뭐 반찬 하나도 없어도 밥만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러니 배가 이렇게 나왔겠죠, 그죠?